주간의 유익한 경제 소식을 정리해보는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경제정책팀 김재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용 등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요? 네, 그전에 제가 먼저 전종환 앵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전종환 앵커는 카드 대금이나 뭐 대출 원리금 등 이렇게 깜빡하고 뭐 짧지만 연체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었어요. 칼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연체가 됐으니까 빨리 입금을 해달라. 있었습니다, 경험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월급 계좌하고 지금 카드 대금 결제 계좌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체를 깜빡깜빡 하다 보면은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저처럼 아니면 전 앵커처럼 네. 연체를 했다. 네. 얼마나 연체를 하면 신용 등급이 내려가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알아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늦게 내야지만 좀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경제부 기자인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네. 뭐 짧게는 뭐 한 달, 뭐 길게는 한 두세 달 이렇게 연체를 하면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막연한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요, 연체 정보가 신용조회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 시점은 연체 발생한 지 5일부터입니다. 물론 휴일은 빼고요. 그러니까 5영업일 뒤에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거죠. 더구나 이런 연체 정보는 일단 등록이 되면요, 최대 3년 정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용도에 발목을 잡는 거죠. 그리고요, 연체율이 평균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선 대출만 받아도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 시중은행을 못 갔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자신이 둔감한 사이에 신용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알려라. 뭐 이런 개선안을 내놓은 거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 번 카드 대금을 좀 못 내거나 대출 원리금 등을 좀 못 내면 네. 점수가 내려가고 결국에 그렇죠. 신용 등급도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한두 단계 낮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중에 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평균 금리가 1, 2등급은 연 3.49%, 3, 4등급은 연 3.68%입니다. 딱 보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2억 원을 20년 만기로 갚는다 이렇게 가정하면 3, 4등급 신용자들은 47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네. 깜빡하고 며칠 카드 대금 못 낸 게 이렇게 쌓이다 보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그 순간순간 연체가 쌓이다 보면 뭐 수백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건데. 자, 그러면 신용 등급을 좀 떨어진 등급을 뭐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네. 고객들에게는 은행에 가서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 이런 네. 권리가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부릅니다. 네. 내가 신용도가 올랐으니 금리를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그걸 하기 전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방법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어떤 휴대폰 요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성실 납부한 영수증들을 일단 모아두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나이스 평가 정보나 코리아 크레딧뷰 같은 신용조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용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한 번만 보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체크카드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되도록이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현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빌리는 거다 이렇게 신용조회 회사에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뭐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신용 등급이 좋아지게 되면 그 이자율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네. 신용도가 좋아져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걸 대비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신용도가 올랐으니 대출 금리를 그만큼 낮춰달라. 이렇게 고객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네. 고객들의 금리 인하 신청 건수가 실제 매년 3만 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진 경우, 그러니까 수용률이 98%까지 올랐습니다. 신청만 해도 단 0.01%포인트라도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취업을 했거나 직급이 올라서 연봉이 많아져도 뭐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신용도 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신용도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은행으로 가서 금리 인하 요구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